엔화가 950원까지 오르고 960원도 오르고 이제 금방 이제 1000원을 찍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최근에 와서 조금 조정을 받긴 하지만 엔화가 계속 올라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2025년 2월인데 2024년 말이나 아니면 2025년 초가 되면 이 일본의 기준금리가 1%를 훌쩍 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를 훌쩍 넘으면 미국 내에 있는 한국 내에 있는 일본계 자금들, 아시아에 있는 일본 자금 대거 이제 일본으로 이제 되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국의 코스피요 주가는요 이 완장창 이제 내려가는 거죠. 한국 경제는 되게 이제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997년 IMF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 애들이 돈을 빌려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막판 가서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IMF 경제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일본하고 이렇게 통화 스와핑이든 뭐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처럼 안 됐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미국이 일본에게 해주지 말라고 얘기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궁지에 몰려서 돈이 부족해서 그런 위기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은요.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리더십 부재로 되게 이제 혼란스럽죠. 이런 상황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가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떤지를 이렇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환율은 또 하나의 지표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50원, 뭐 여차하면 1500원을 넘길 기세를 보이고 있고요. 엔화는 뭐 1000원을 얘기하고 있고, 왠지 한국이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경제가 어렵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미 그 안 좋은 상황은 우리 곁에 이미 와 있고 더 이제 빡빡해질 것 같고 더 염려스러울 것 같은 생각들이 자꾸 드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쉽지 않은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좀 버티고 어떻게 좀 견딜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상황이 안 좋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부정적이다, 되게 암울하다, 의욕이 꺾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그런 이제 뉘앙스, 그런 분위기를 계속 내보였다고 하면 그건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그런 분위기를 풍긴 제 잘못인 거고, 실제로는 현실은 냉엄하게 내다보되 우리의 삶은 부정에 휩싸여서는 안 되죠. 좀 더 그래도 희망차게,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각오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참 어떻게 사는 게 이제 좋을지는 우리들이 개개인들이 항상 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위험하듯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엔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보는 겁니다. 엔화가 리만 때 1500원까지 올라갔었죠. 앞으로도 그 정도까지 될지 어떨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뭐든 대비를 해놓고 있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조금 더 이제 우리의 기대 범위보다도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귀청거리고 있고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절대로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궁리 좀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나을지,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이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도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이고 아직 2025년 뭐 연말이 된 건 아니고 뭐 이제 일정에 따라서 이제 일본 엔화가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일본 또한 이제 물가 상승이나 뭐 여러 가지의 이유들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한국은 그로 인한 충격을 또 고스란히 맞게 될 거다라는 거. 엔화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뭐겠습니까? 결국 이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데 있어서 그 현금 중에 일부는 엔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화도 가지고 있고 엔화도 가지고 있고 뭐 달러도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약달러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당장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요. 엔화는 또 계속 이제 올라간다라고 다들 이렇게 보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 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 관심이 많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이게 지나온 것들, 그걸 고스란히 한국도 똑같은 절차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이제 벌어질 일들, 한국이 이제 어떤 어려움, 어떤 이제 공경을 취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개개인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돌고 돌아서 스스로 결론 내리는 건 하루빨리 이 경제 불황기의 삶의 모습, 생활 습관을 빨리 갖춰야겠다. 그리고 그 갖춘 그 생활 습관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삶을 또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우리의 현실들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고 좀 현명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에 뭐 관심을 가지고 돈을 집어넣어서 큰 돈을 벌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애시당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안정적으로 살고 이 리스크를 좀 최대한 나누기 위해서 분산해 놓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엔화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엔화를 사놓고 나중에 그걸 뭐 일본 여행 자금으로 쓰든 아니면 오랫동안 그 뭡니까 원화만으로 가져가면 환율 손실이 환차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또 고려하고 미리 사놓는 것도 어떨까라고 보는 거죠. 아무쪼록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네 시대가 심상치 않다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시니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나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삶이 좀 괜찮아지고 별일이 없고 좀 삶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